안녕하십니까. 천하무소의 노동정치 106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105번째 방송에서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는지에 대한 저희 개인 견해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파를 아주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파 논객 중에서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공병호 박사죠. 그리고 부정선거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정규재 주필입니다. 오늘은 정규재 주필과 공병호 박사에 대한 저희 개인 연이라 그럴까요?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재 주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재 주필에 대해서는 저는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나간 방송들은 저희 남발에 다 달았는데요. 2번, 7번, 48번, 49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정규재 주필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재 주필은 저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고 지금 우파 진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주필이 뭐 완벽한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주필도 여러가지 약점이 저는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생각하는 정규재 주필의 약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규재 주필이 지금 그 방송할 때마다 지금 우리 그 보수 진영, 보수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저는 귀에 거슬립니다. 저는 제 방송에서 보수라는 이제 그 표현을 쓰지 말자, 보수라는 껍질을 던져버리자라고 그동안 여러 번 방송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한 것들을 보면은 자 9번, 45번, 64번, 65번, 72번 한 5번에 걸쳐서 보수라는 표현은 이제 벌써 던지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요. 자, 우리는 자유진영이라고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자유진영에서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사회의 건설이고 그 자유사회의 건설을 이끌어내는 이끌어가는 앞장서는 사람들은 자유혁명가다라고 제가 지칭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라는 표현, 소위 우리가 진보진영, 보수진영, 진보좌파, 보수우파 이 표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라는 것과 보수와 진보와 혁명을 세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보수라는 단어는 이제 쓰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사회를 가기 위한 자유혁명의 길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재 주필이 보수진영, 보수라는 표현을 저는 앞으로 좀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보수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엘레먼트 버크의 개혁 정신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라는 이런 그 언어에 대해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혁명을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진보라고 진보 좌파로 하는 그들을 더 앞장서서 깨뜨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규재 주필에 대해서 제가 비판한 점은 5.18에 대한 견해에 대한 것입니다. 5.18 북한군 침투설을 정규재 주필은 아주 부인하고 있죠. 그것을 주장하는 지만은 박사를 아주 뭐 내리 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정주필이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18이 북한군이 진입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광주 시민이 했다면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게 어느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자세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필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침투한 것이 아니라면 광주 시민이 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뭡니까 교도소 습격하고 다음 탱크를 몰고 뭡니까 군대와 싸우고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시민들이 했다? 시민들이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나왔습니까?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5.18에는 북한군이 침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좀 의문입니다. 확실하게 객관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유재 주필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바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유재 주필이 전두환 대통령을 아주 낮추고 12.12 사태를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주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우리나라의 자유우파 진영의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건 누구나 지금 우파 진영 인사들은 다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두환 대통령도 위대한 대통령의 반열로 저희는 우파 진영에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소위 좌파 우파에서 우파적 가치의 핵심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창했나 이거죠. 자유민주주의자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군사 독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경제를 했습니까? 오히려 국가주도 계획경제를 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경쟁을 도입을 해서 민간에게 경쟁을 시킨 것이죠. 각 마을마다 또 경쟁을 시켰고, 그래서 경쟁 원리를 도입한 시장경제 초석을 닦았다. 그거는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우파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초석을 닦은 인물이다. 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닦은 그 초석에 우리나라에 지금 시장경제를 도입한 인물이 누구냐 이거죠. 저는 그 인물이 전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김재익을 발탁하고 김재익에게 경제대통령이라는 실질적인 어떤 권력까지도 부여하면서 힘을 이렇게 쉽고 밀어주는 인물이 전두환 대통령이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경제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인물이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두환에 대한 평가를 아주 낮춰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유재 주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정도가 정유재 주필과 저의 생각이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 외에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유재 주필을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정주필의 어떤 사고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하는 분야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현재 1987년 87 체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뜯어 고쳐야 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필이 그동안 이제 해왔던 방송을 통해서나 혹은 책을 통해서 주장은 저는 아주 동의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주필의 책은 현재 우리 한국의 현실에 대한 책이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닥치고 진실이라는 책이 있고요. 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면서 답하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자격 이래야 나르다 이 책이 있고요. 이 국가의 자격 이래야 나르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자유와 진실 25권 요약한 거기도 이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필이 최근에 만든 책은 이 책이죠. 청춘 민주주의 사용 설명서. 이거는 페넨마이크의 정주필 말고도 여러 기자들이 공동으로 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 정주필이 손반 책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정유재 주필이 특히나 지금 부정선거 우파 진영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 하고 거기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다수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나서서 지금 막아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파 진영의 어떤 그 운동의 흐름이 총선이 부정이다 거기에 매달려 갖고는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이 망하는 길이다. 빨리 이걸 이제 끊어내고 제대로 된 운동으로 돌려야 된다. 이게 이제 정주필의 그 아주 그 피맺힌 절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파 진영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생각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정주필처럼 나서서 하는 사람이 뭐 거의 없죠.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부정선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총대 메고 이렇게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점에서 정주필이 정말로 이 나라 언론 그리고 우파 친정의 앞날 그리고 2년 뒤에 2년도 안 남았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지금 총대를 메고 나섰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뛰어난 일을 하고 있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적극 거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병호 박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박사 참 지금 와서는 저는 박사라는 말도 붙이기 싫습니다. 지난 그 공병호가 유튜브 방송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나왔죠. 뭐 그때 공병호 TV에 우파 농객으로 새로 이제 나선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 그랬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반갑고 뭔가 어떤 경제적인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갖춘 뭐 박사지 않습니까? 뭐 그 어떤 자유경제원 뭐 이런 쪽에도 뭐 원장도 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가 쓴 책이 있었죠.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 책입니다.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 책도 저희가 자유와 진실 25권 중에 한 권으로 지금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우파적 가치를 경제학 공부를 기초로 한 그 방송을 하고 우파적 가치를 이렇게 널리 알리는 그런 그 방송을 함으로 해서 공병호 박사가 우파에 새로운 참 좋은 분이 들어왔다 이렇게 다 환영을 했죠. 그런데 공병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저희가 부산에서 국회의원 시민검증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부산의 시민들에게 어떤 정치 학습 제대로 된 교육을 좀 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우파 농객의 초청을 그날 여러 번 했었죠. 뭐 정규자 주필, 김문수 지사, 뭐 백모 박성현, 연주 의원, 고승국 박사 뭐 이렇게 여러 분 저희가 기타 초청을 했었습니다. 초청 강의를 했었고요. 그때 초청할 때마다 뭐 주로 서울에 계신 분들 초청을 하니까 저희가 이래 금화비나 강의비 쪽으로 돈을 드리거든요. 한 분당 한 번 오실 때마다 저희가 뭐 돈은 많이 못 드리고 50만 원씩 이렇게 사실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가 초청할 때마다 뭐 돈이 작다 많다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 50만 원 뭐 저희는 그 정도는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막 그 정도 같으면은 뭐 차비 정도 뭐 일당 정도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병호 박사도 저희가 초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원이 그 당시 여직원이 받더라고요. 받고 뭐 공병호 박사한테 아마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대답이 초청에 응할 수 없다. 왜? 돈이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돈이 적다. 저희가 50만 원 드리겠다 하니까 그거 갖고 안 되겠다. 그럼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을 달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드릴 그 형편이 안 됩니다 하고 공병호를 그때 초청을 못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저희가 우파 진영에 다른 분들을 초청할 때는 뭐 돈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파적 가치, 즉 우파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파가 이겨야 되는데 그런 절대절명의 어떤 시간에 지금 시민들을 학습시키고 공부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뭐 돈에 대한 얘기는 한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병호는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떤 우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쪽에 무게 비중을 두기보다는
돈을 더 밝히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더욱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병호가 이 우파 유튜브에 뛰어든 것은 이게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 전에 책도 많이 쓰고 뭐 여러 이 전기도 쓰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병호는 이제 어떤 뭐 자유우파 진영에서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한 뭐 경제학 박사로서 뭐 여러 가지 뭐 기초는 있겠지만 자신은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한 돈벌이를 하기 위한 것이 공병호의 목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미래한국당입니까? 그 공천, 그 비례 그 국회의원 공천하는 것도 보십시오. 이자가 과연 정말로 자유민주적 가치, 자유주의적 가치를 가진 그런 인물인지, 그렇지 않은 인물도 지금 그 비례대표로 좀 많이 추천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거기부터 참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이 잘못되었다 해서 이렇게 뭐 바뀐 거 뒤집어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선거가 참패를 했다면 본인의 잘못을 가지고 스스로 반성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들고 나온 게 지금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이제 소위 정규제 주필이나 뭐 김진, 이병태 교수, 뭐 정함철 이런 분들, 조갑재 대표 이런 분들이 지금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주 그 인간적인 그 비난을 하는 그런 방송을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그 정규제 주필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은 누굽니까? 그 김영광 황태순 TV의 김영광 씨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뭐 만약에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은 방송 안 하겠다. 어떻게 보면 직을 걸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치를 더 중시하는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병호는 뭐 이렇게 지금 부정선거라고 막 이 온갖 지금 그 퍼뜨리면서 이게 대해서 뭔가 자기를 걸겠다 이런 표현은 제가 들어본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막 공병호 제 얘기를 제가 아예 보기 싫어갖고 잘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병호는 지금 이 부정선거라는 걸 퍼뜨리면서 계속 사람들 하여금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지금 그 구독자 수를 늘리고 후원을 받고 이런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이 제 눈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규제 주필 쪽에서 얘기하는 정말로 진실은 무엇인지 토론도 하자 제대로 밝히자 해도 그런 쪽으로 지금 응대하진 않고 아주 뭐 이 소위 좌파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비난하는 방식. 뭐 댓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정규제야 뭐 하든 비난. 아주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우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있지 않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이걸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우파 진영에서 지금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몰아가는 게 우파 진영 스스로라기보다는 좌파들에 의해서 지금 부채질 당하고 있다. 지금 그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 길의 끝이 어딥니까? 결국 선거 무용론으로 가고 선거 보이콧으로 가고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누가 부추기냐? 지금 공병호가 앞장서서 지금 부추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병호 이 우파가 아니고 이 좌파 프락치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마저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 그 공병호가 얘기했던 뭐 시장 경제 이런 걸 보면은 설마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합니다만 그러나 또 알 수는 없죠. 2차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의 많은 인물들, 영국의 많은 인물들이 소련의 스파이였다 하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공병호도 좌파의 스파이냐? 저는 그런 의심마저도 지금 듣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우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라면
적어도 그동안 정규재 주필이나 뭐 이병태 교수, 그다음에 정함철 단장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분명히 들을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말한 게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자기 의견을 보류하자 이렇게 저는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아예 그런 말도 아예 듣지 않고 완전히 지금 아주 공격하는 비난하는 이런 투로 나가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좌파의 불락치가 아니라면 그냥 돈뿌리에 눈이 먼 그런 인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나중에 다 밝혀지겠죠. 저는 하루빨리 부정선거라는 시비가 빨리 우파 진영에서는 끊고 정말로 2년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파 진영에서 누구를 대통령 내세울 겁니까? 과거에 3.1운동, 만세운동 해서 나라가 찾아졌습니까? 지난 그 태극기 집회에서 이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정말로 우파의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우리 우파진이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그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 마당에 그 부정선거에 매달려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이걸 끊고 대통령 선거 지난 총선에서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다시 짚어내고 올바른 전략 전술을 세워서 2년도 안 남은 그때 대통령을 우파가 가져와야죠.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좀 지금 부정선거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